를 해주셨습니다. 적은 양의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시는데요. 주간에는 10회, 야간에도 5회가량 화장실을 간다고 하시네요. 또 여기에 항문의 감각도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이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5, 6년이나 되셨는데 어머님,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 추워져서 증상이 더 심해지시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날씨가 춥고 어디 가려고 들면은요, 마음이 불안하면 더 자주 가요. 네, 춥거나 이제 불안하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소변을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보는 문제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5, 6년 정도 전서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5, 6년 전에 시작됐을 그 당시와 지금 상태가 비슷한 정도의 간격으로, 즉 이제 옛날에 뭐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갔던 게 지금은 뭐 30분에 한 번이나 10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좀 짧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좀 먼저 여쭤보고 맞습니다. 싶어요. 점점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가도 그냥 조금씩은 봐는 지금은 보지도 못하고 뭐 아래가 뻐근하면서 조금 누지도 못하고요. 또 지금은 그냥 지금 75세거든요. 75세 들어서서 3월달부터인가 언제부터 패드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요. 그 패드를 이렇게 뭐 차고 다녀야 될 정도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불안감도 가지고 이러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점점 그 간격도 좁아질 뿐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양도 좀 그때그때마다 시원치 않게 굉장히 조금씩 나오는, 좀 이렇게 샌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샌다는 느낌도 좀 가지실 것도 같으세요. 그리고 그 아까 날씨가 춥고 불안하면 더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어떤 요 증상 자체가 더 심하게 오늘은 더 드러나네? 이렇게 싶을 만한 어떤 증폭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증상이 조금 더 세게 드러날 만한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어디 가려고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막 불안하면서 자주 가요. 그냥 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금방 가고. 네, 공교롭게도 어디 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더 이렇게 좀 실수할까 봐 겁도 나실 수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더 자주 이런 빈뇨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 소변 조금만 무거운 걸 들든지 야엽다 숯불 저기 이렇게 가야지. 조금만 기다리면 가다가선 실수를 해요. 실수를 계속 또 하시게 되고. 그래서 계속 생리를 차고 살아요. 그러시군요. 그 소변 색깔은 어떠세요? 소변 색깔이 좀 탁하고 누리끼리하고 거품변을 보세요? 아니면은 좀 맑고 투명한 그런 소변을 보세요? 누룩구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얗진 않아요. 하얗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샛노랗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 혹시 가까운 그 병의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요 증상과 관련되어서 뭐 상담이나 진찰이나 검사를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기 동네 산부인과 여자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약을 주면서 약을 먹어보라 해서 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 덜은가 봐 또 갔었어요. 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약 먹을 때만 그렇지 약 안 먹으면 도로 그 증상이 나니까 지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박동기라면서 병원 약을 계속 먹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죽고 생겨. 아니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심장을 박동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5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약을 자꾸 참부려 먹어봤자 약 먹을 때만 그랬지 소용이 없다고. 그건 알아서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생님께서 검사는 해보셨는데 예. 그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나이가 좀 드심에 따라서 연배가 좀 올라가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셔가지고 정 불편함 오시라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는 같네요. 예. 그거 약 먹을 적만 그래서 약 끊고 나면 도루와인을 받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혹시 가까운 한의원에는 가서 원장님하고 안 이런 가봤어요. 문제를 상담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안 가봤어요. 안 한의원은. 가보셨군요. 그래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이따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의 상황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의학적인 원인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추운 그런 상황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지겨하시고 좀 많이 이렇게 횟수도 늘어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연배하고도 이게 한의학적인 원인이 상관성이 높은데요. 그 뭐 모르셔도 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 부족이라고 해요. 배추 한 포기 할 때 그 한글로는 똑같은데 그 포기가 한의학적 용어로는 방광의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배가 좀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은 특히 추운 계절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한의학적 용어로 포기라고 하는 포기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소변도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절박감을 느낄 정도로 급박뇨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뭐 이게 완전히 뭐 원래대로 예전에 5, 6년 전 이전처럼 돌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 한의학적인 원인인 포기 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원인의 상황이 맞다라고 진찰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면 침치료나 뜸치료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을 계속적으로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좀 꾸준하게 보충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 계피차라든지 아니면은 계피차, 계피차요? 그리고 생강차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좀 드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아기를 3남매를 켰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자연분만은 했다 하더라도 시골서 낳고 해갖고 낳고 나서 바로 일을 하고 밥도 나가고 막 그런 저기 불어넣어서 생활을 못했어요. 좀 그냥 못했어요. 아기를 놓으신 다음에 그 산후조리 과정이 좀 충실치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충실한 게 아니라 하루도 불어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떨어진 체력 상태에서 그런 이제 또 일도 빨리 또 하셔야 되고 그러는 상황 때문에 체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신 상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기도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뭐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이렇게 먼 옛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아주 현재의 상황에 직접적인 요인으로서는 작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기를 둘을 없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유산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뭐 지금의 상황에서 뭐 그건 진찰을 해봐야지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화 상담 상황이라는 제한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느 정도의 요인으로서 작동을 하고 계신지는 사실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만히 텔레비를 보니까 상담하실 적에 보니까 약을 몇째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약을 효과를 보자면 몇째 정도나 먹어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제 뭐 증상 자체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최소한 겨울철에는 지속적으로 좀 연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찬 기운이 나타나는 12월, 1월, 2월 요때에는 꾸준하게 1년에 한 3개월 정도씩은 꾸준하게 드시면은 체력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증상 치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봤는데요.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황만기 원장님, 이렇게 빈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좀 전에 이제 시청자님한테도 제가 이제 빈뇨의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뇨의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빈뇨의 정의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빈뇨, 말 그대로 빈번하게 소변을 본다. 그래서 소변이 자꾸만 너무 자주 마려우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게 빈뇨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빈뇨가 그럼 과연 어느 정도로 많이 자주 화장실에 가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빈뇨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중요할 수 있어요. 보통 하루에 5에서 7회 정도를 이렇게 낮 동안에 소변을 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밤에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밤에는 소변을 보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한 10회 이상 낮에 소변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직 연세가 60대 이전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은 빈뇨의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은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MC께서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방광이나 신장 계통에 한의학적으로는 하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광이나 신장 쪽에 염증성 질환을 동반한 그런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만성 방광염이라든지 간질성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인성 방광이나 과민성 방광 상태가 주로 이제 양방에서 얘기하는 원인으로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류에도 속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의학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기 부족, 즉 방광의 기운이 허한한 너무 찬 기운이 뭉쳐있는 그래서 울체된 기운이 이렇게 산포되지 않는 퍼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치료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권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시청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렇게 소변 자주 보러 가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야 돼, 한의원까지 가야 돼, 뭐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들 오해하거나 생각하시는 경우 그렇게 이제 별거 아니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치부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다가 보면은 더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게 괴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우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아까 시청자님처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서 화장실 어디 있나서부터 찾게 되고 혹시나 내가 뭐 재채기하다가 기침하다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 시청자님처럼 절방뇨, 그러니까 못 참아가지고 이게 패드를 하셔야 될 정도까지 증상이 전개가 되다 보면은 이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장애도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고 또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을 때 소변에서부터 그 증세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지원 원장님, 우리가 소변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소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은 4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변의 양, 그리고 소변의 횟수, 그리고 소변의 색깔, 그리고 소변이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어떤 통증 양상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소변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800에서 2000cc 정도 보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500cc 미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핍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100cc 미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요관폐색이라든지 어떤 신장에 어떤 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3000cc 이상으로 많이 볼 때 이것을 다뇨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붕증이라든지 당뇨가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에 보는 소변의 횟수는 처음에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보는 것이 정상적인 성인의 횟수입니다.
그리고 소변의 색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의 색깔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보고 소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냄새 같은 게 없어야 되고요. 진한 노란색으로 소변이 나온다면은 수분의 섭취가 조금 적었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등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짙은 노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박 색깔의 소변이 나타난다면은 이 또한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운동 후에도 이런 거품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도 계속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은 이것은 단백뇨라든지 요로 감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변에 아무 색깔 없이 물처럼 계속 나온다. 이것은 수분 섭취량이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소변에 붉은 색깔이 나온다면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우신염이라든지 방광염, 요로출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소변에 황갈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에 황갈색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황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과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탈수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살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빌리루빈 색소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된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양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복부 통증은 여성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데요. 특히 요로 감염은 여성 하복부 질환의 대표적인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요로 감염은 우리가 요도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관 그리고 콩팥에 이르기까지 소변을 저장하고 생성해서 배출하는 그 기관에 감염이 생기는 것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요도에 감염이 생겼을 때는 요도염, 그리고 방광에 감염이 생겼을 때는 방광염, 그리고 요관에 감염이 생겼을 때는 요관염, 그리고 콩팥에 감염이 생겼을 때는 콩팥염 혹은 신우신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관염 같은 경우는 발생을 잘 하지 않고요. 제일 가장 많이 빈발하는 것이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되겠는데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소변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자주 가게 된 빈뇨, 그리고 절박뇨, 그리고 혈뇨, 그리고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은 이러한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방광염 증세에다가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발열 증상이 있으면은 신우신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5회에서 7회, 그리고 소변색은 옅은 노란색을 띄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50대 이후 여성들에게 요실금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이마정 원장님, 이렇게 요실금은 꼭 수술이 필요한 건지, 한의학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수술이 필요한 요실금이라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또 모든 요실금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황만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 부족이란 그런 식의 요실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의 요실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방광에 힘이 부족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 또는 혼합성 요실금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방광에 힘이 빠져서 소변을 잘 가두지 못해서 생기는 요실금의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할 경우에 방광에 힘을 길러주는, 그래서 포기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기시켜주는 한약재, 거기에다가 이제 전신의 몸의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섞어서 처방하게 됩니다. 약간 젊으신 분의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포기 부족만 있는 경우는 좀 많지 않고요. 거의 동반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라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면서 경직이 되는 것처럼 방광조에 있는 근육도 많이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우라를 풀어줄 수 있는 한약재를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염증성에 해당되는 염증성의 요실금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약재를 선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 치료가 있는데요. 방광조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긴장된 근육들에게 직접 하복과 안쪽으로 침을 통해서, 자침을 통해서 방광조에 굳어있는 근육들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뜸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뜸 치료는 하복근 안쪽에 그 체열을 올려주면서 국소적인 체열을 올려주면서 혈류 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열이 또 많이 가게 되면 주변에 근육이 훨씬 더 이완이 되면서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릎을 핀 상태로 하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숨을 들이쉴 때는 이완하고 계시다가 숨을 내쉬면서 치골과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허리는 좀 더 바닥에 닿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골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 또는 공 같은 걸 끼운 상태로 역시 숨을 들이쉴 때는 이완시킨 상태로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모으는 힘을 주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 방법을 한 번에 한 20회 정도씩을 하루에 3회 정도 하신다면 조금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